19세기 중반, 고요했던 아시아의 동쪽 끝에는 한 나라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이죠. 스스로를 소중히 지키며 외부 세상과는 담을 쌓아 올린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지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과연 그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거대한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조선의 바다에 기이한 모습의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굉음을 울리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양선이었죠. 저 멀리 수평선 위를 가르며 다가오는 미지의 존재 앞에서 조선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으며 또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격변하는 세계사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한 나라가 겪어야 했던 운명적인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충돌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여정이죠. 서구 열강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던 그 시절, 조선이 처음으로 마주한 낯선 세계와의 만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긴장감 넘치는 첫 만남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 겁니다. 왜 조선이 그토록 세국을 고수했는지, 그리고 그 고집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과거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줄 겁니다. 시간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오직 청나라하고만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하고 있었죠. 그 외의 모든 나라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른바 세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고 제국주의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며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탐욕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죠.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던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동아시아의 문을 강제로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웃나라인 중국은 아편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서구 세력의 힘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강력한 군함과 대포는 오랜 시간 평화에 익숙했던 동양의 나라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바다에도 드디어 이상한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양의 배, 이양선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던 점에 불과했지만 이내 그들은 조선의 해안 가까이로 다가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돛대신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거대한 덩치에 낯선 문양을 새긴 이 배들은 조선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기이한 선박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수군거렸죠. 저것은 대체 무엇이며 왜 우리 바다에 나타난 것일까? 혹시 해적선은 아닐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요물일까 하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양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조정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죠.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이 배들의 정체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랑캐의 배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단순히 길을 잃은 배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죠. 일부는 이들을 경계하며 즉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혹시 새로운 문물을 가진 상선일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서양 문물은 낯설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천주교 박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서양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배척 의식이 팽배해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서양은 오랑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더욱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서양 세력이 조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조선의 전통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중국이 서구 열강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문을 굳게 닫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눈에는 이양선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위협으로 비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양선이 나타날 때마다 강경하게 대응하며 그 어떤 교류도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양선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이고 서양 세력과의 접촉을 엄금하는 지시를 내렸죠. 조선은 그렇게 스스로를 더욱 고립의 길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굳건한 쇄국 정책이 서구 열강의 거대한 파도를 영원히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깥 세상은 조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물결은 결국 조선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양선들이 조선의 해안에 이전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고요했던 조선 조정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긴장감으로 물들었을 겁니다. 특히 1866년 평양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서양 열강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깊이 각인시키는 동시에 조선에게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당시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 깊숙이 거슬러 올라오자 분노한 조선 백성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이 배는 화염에 휩싸여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데요. 5년 뒤인 1871년 미합 중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보복을 명분으로 삼아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조선의 강화도 앞바다의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의 비극적인 시작이었죠. 강화도 해협은 그야말로 거대한 철벽이라도 세운 듯 미국의 강력한 전함들로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군함은 조선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현대식 대포와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이용은 조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함께 깊은 위압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조선군은 이전 병인양요에서 프랑스군을 필사적으로 격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프랑스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력과 정교한 전술을 자랑하는 미합 중국 군대였죠. 과연 조선은 이 거대한 힘 앞에 어떻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는 바로 광성보였습니다. 어제연 장군을 필두로 한 조선군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낡은 화승총과 창칼, 그리고 오직 맨몸으로 적의 현대식 소총과 대포가 퍼붓는 맹렬한 공격에 맞섰습니다. 광성보의 포대 위에서는 피와 땀이 뒤섞였고 수많은 병사들은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불굴의 용맹함을 보여주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작은 바위처럼 조선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외침과 함성은 바다를 넘어 멀리까지 메아리 쳤을 겁니다. 그러나 전력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했습니다. 미군이 쉴 새 없이 퍼붓는 포탄과 총알 세례 앞에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갔고 결국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광성보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어제연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조선군 병사들이 조국을 위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는 조선의 쇄국 정책이 더 이상 외부에 거대한 힘을 막아낼 수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더없이 숭고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죠. 피로 물든 포대와 찢겨진 깃발만이 그날의 처절했던 항전을 침묵 속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미양요가 끝난 후 조선은 또다시 외세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자평하며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감 뒤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흥선대원군은 더욱 강력하게 척화 정책을 밀어붙였고 전국 각지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준엄한 내용의 척화비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백성들은 그 비석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척화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서양 문물과 국제 질서를 철저히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동시에 백성들에게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고취하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세국 정책은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구 열강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조선은 알 길이 없었죠. 마치 닫힌 방 안에 갇힌 채 창밖의 폭풍우가 얼마나 거세지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상황과 같았을 겁니다. 조선 조정의 대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갇혀 서구 열강의 위협을 오랑캐의 일시적인 소란 정도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서구 열강들은 조선의 문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조선을 향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신미양요 이후의 조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조선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과연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의 거센 물결 앞에서 세국이라는 굳건한 방패를 들었던 조선이 겪어야 했던 격렬한 충돌의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광성보 전투에서 보여준 조선 민초들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비장한 고뇌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이 역사의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변화를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닫힌 문 뒤에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비록 조선은 굳게 문을 닫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조선은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국 열릴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문과 그 이후의 격동적인 변화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에 휘말려 들어갔는지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